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사회 담당하는 문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진은 좀 하도 오래전 거라 좀 무시해 주시고요. 다음에 조선대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일단 제 소개 간단히 하면, 일단 여러분이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수능 쪽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있어서, 수능에서 이제 EBS 강의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주로 재수생들 대상으로 해서 청도월 이투스랑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조선대 오면서 좀 대학교를, 예전에 좀 젊을 때 대학교 강의한 적이 좀 몇 번 있었는데 그 기분이 좀 새록새록 나면서, 또 캠퍼스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캠퍼스가. 그리고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일단 좀 여러 가지 좋은 기운을 받고 갑니다. 일단 그 앞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공부법이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이제 실질적인 걸 좀 말씀드리는데, 일단 사회 과목이 이제 선택 과목으로, 그러니까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선택 과목 제도가 들어온 지 이제 3년 차가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험이 이제 2년 받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근데 이건 맞아요. 아까 그 실장님이 설명해줬지만 합격은 국영수로 하는 게 맞아요. 국영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합격은 국어, 영어, 한국사로 하는 게 맞아요.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영어 같은 경우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 한국사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선택 과목에서 실질적인 반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이제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 선택 요령은 또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집중적으로 좀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사회 같은 경우가 일단 과목은 한 과목이죠. 그런데 일단 그 크게 과목이 한 과목이지만 총 과목이 세 과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일단 뭐 문과 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교과서 개편되기 전에는 법과 사회 정치 따로 배우셨죠. 지금 교과서가 같이 합쳐져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라는 과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사회문화라는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중에 총 20문제가 나오는데요. 아무래도 법과 정치가 양이 제일 많다 보니까 법과 정치가 한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경제 같은 경우는 5문제, 6문제 나오고요. 사회문화가 5문제, 6문제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좀 양이 많다 보니까 그 세 과목을요, 그 하나에 20문제를 출제하다 보니까 좀 방대하다고 양을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 선택 과목에서 일단 제가 사회를 강의하다 보니까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은, 학생들이 양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느끼는 과목은 행정법과 행정학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거보다 난이도를 높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왜 수학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학은 제가 중학교 이후에 접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문과 출신이라 일단 과학은 그냥 무조건 어렵고요. 사회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사회, 그 다음에 수학, 과학은요, 출제 원칙이 고등학교 수능 기반이에요. 고등학교 수능 기반. 무조건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수능 기반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단점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 있냐면, 행정법과 행정학 같은 과목은 이미 원래 그 필수 과목이었다가 이제 선택 과목으로 풀렸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 좀 공부를 오래 한 학생들이나 또는 어떤 그 법전공한 학생들이 행정법과 행정학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좀 버리질 못하고 선택 과목 이후에도 계속 행정법과 행정을 선택하는데, 그러니까 바로 작년이죠. 작년에 시험을 첫 봤을 때 사회 과목에서 어떤 이제 현상이 있었냐면, 학생들이 사회를, 특히 새로 들어온 학생들 있죠. 신규로 들어온 학생들이나 좀 장수생 분들이요. 선택 과목을 행정법, 행정학 중에서 사회로 바꿨다가 큰 낭패를 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런 거죠. 쉽게 수능 기반으로 나오니까 좀 쉽게 출제될 거야. 좀 만만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런 거죠. 행정법 공부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로는 공부량은 한 30% 정도. 이 정도로 너무 우습게 보고 들어왔다가 3월 달에 처음에 소방직 시험이 있었는데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내신 수준을 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사회 정말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런데 바로 국가직 시험에서 실제 행정법, 행정학 정도의 난이도가 나왔죠. 그랬더니 실제로 사회에서 꽈랑 맞은 학생들이 많았고요. 50점대, 60점대까지 맞은 학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수능형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90점 넘은 학생들, 아까 여러분 그 실장님이 보여주셨던 표 보셨죠? 조정점수. 실제 사회 만점의 조정점수가 한 77점, 79점까지 나왔죠. 근데 행정과 행정학 만점의 조정점수 63점 정도였어요. 근데 그거는 쉽게 말해서 난이도 실패한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난이도 실패라기보다는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좀 우습게 보고 만만하게 봤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시험이 선택 과목이 사회가 들어왔다고 해서 실제로 고등학교 정도 난이도로 출제한다면 그건 아무나 볼 수 있는 시험이죠. 그럼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출제하지 않고요. 기본은 반드시 수능 난이도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실제 저 같은 경우는 그 공무원 시험 문제 같은 경우를 그 학원 가가지고 재수생들한테 돌려주면요, 기본적으로 제가 평가를 해보니까 수능 등급으로는 한 2.5등급, 좀 어려울 때는 2등급 정도예요. 2.5등급, 2등급 정도. 그런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수능 보실 때도 기억나시겠지만 변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문제 정도 들어가죠. 근데 이제 실수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문제 놓치면은 80점 정도까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사회 선택 과목에서 80점은 좀 치명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선택 과목은 90점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그 사회에 대해서 실제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EBS 강좌의 활용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EBS 강좌를 많이 들으시는데, 제가 EBS에서는 경제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들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EBS 제가 그 수능에서 혹시 경제 선택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올해 경제 선택자가 11,000명이에요. 11,000명. 과거에 한 8만 명까지 가다가 이제 필수 과목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능에서 2과목만 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자가 11,000명까지 줄어들어서 사탐 총 10과목 중에 경제가 꼴등이에요. 11,000명. 그런데 제 EBS 수능 개념 강의생 수가 23,000명이에요. 그럼 나머지 10,000명 이상은 누굴까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역에 계신 분들, 그다음에 좀 서울로 학원 오기 힘드신 분들이 아주 많이 들으시는데, 어떤 문제점이냐, 이게 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과서가 지금 보통 2년마다 계속 개정이 돼요. 개정이 되면서 학습량을 줄여준다고 계속 양을 줄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과사회란 과목이랑 정치란 과목이 원래 따로 있다가 합치면서 양을 확 줄였죠. 그런데 수능 EBS 강좌에서는 그 바뀐 교과서를 가리켜요. 빠진 부분을 빼고요. 그런데 공무원 시험은 다 내요. 다 내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실제로 시험 문제 풀다 보면 한 문제, 두 문제 정도는 내가 그 수능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 EBS 강의로 공부하시면 수능 교과서에서는 보지 못했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주제가 한 다 합쳐서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다 합쳐서 한 10개, 1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EBS 강좌로는 그거를 커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또 하나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EBS 커리가 기본적으로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가 다 따로따로 있거든요. 근데 사회문화만 봐도요, 수능 개념 강좌, 수능 특강 강좌, 수능 완성 강좌 120강이에요. 경제만 해도 120강, 그 다음에 법과 정치만 해도 120강, 합치면 몇 강이죠? 360강. 여러분 360강이면요, 공무원 시험에서 인강으로 들으시면 전체를 다 들을 수 있는 건데, 사탐서 아니니까 사회 한 과목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면, 항상 아까 그 앞에 이제 오대혁 교수님 말씀드렸지만, 전략적으로 공부하실 때 EBS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데 저한테 엄청나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공무원 수업의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보완제로서 활용하는 건 아주 좋을 수 있지만, 복습용이나 그러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게 아닌 EBS 강좌로만 준비할 때는 잘못하면 시험에서 고득점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하루에 그 EBS 인강 통해서, 게시판 통해서 저한테 질문 이메일이 하루에 한 20개 정도 가요. 대부분 다 그런 질문이에요. 왜냐면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거는 EBS 없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 좀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끄나? 또 하나만 또 팁 알려드릴게요. 자, 실제로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특히 지방직 같은 경우, 서울시 같은 경우 봤더니 그 학교 선생님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학원 강의하다 보고 또 EBS 강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돈을 많이 적게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특히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회, 수학, 과학, 특히 사회는 어떻게 출제하냐면, 수능 기출문제 있죠. 수능 기출문제 갖다가 뭐 예를 들어 경제 파트면 A국, B국을 뭐 그 다음에 가국, 나국 이런 식으로 바꿔 출제를 해요. 왜? 문제 만약에 만들어냈다가 오류 발생하면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험이 이제 1년 작년에 봤죠. 그러니까 이제 올해 2년째 되니까 수능 기출문제 갖다 출제하면,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는 작년보다 올해 점수가 고르게 나와요. 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작년 좀 점수 분포가 심했는데, 그러니까 수능 기출문제를 또 그대로 갖다가 내면은 또 약간 자기 자존심에, 왜냐하면 출제위원 같은 경우가 이번에 서울시 출제위원 보니까요, 사회문화, 법과 정치, 경제를 각각 2분 교수님이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크로스 검토하는 교수진이 과목별로 3명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60문제씩 출제해요. 사회문화만 60문제 출제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가지고 내는데, 다른 선생님이 검토하는데 자기가 기출문제 갖다 그대로 내면 어때요?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랬더니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올해 핫한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살짝 숨어있는 문제들 갖다가 출제하는 거예요. 갖다가 출제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의고사 출제하면서 수특 수학 문제를 제가 만드니까, 제가 만든 문제를 약간 변형해 출제했더니 그분들이 그 갖다가 출제한 문제랑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착각하죠. 적중이라고. 왜냐면 이런 유형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엉겁결에 적중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기분은 좋긴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식으로 기존 문제를 새로 만들어내는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출문제를 갖다 내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수능의 기출문제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반복되는 유형이 몇백 문제가 아니라 몇천 문제인데 그걸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전략적으로 공부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도 예전에 뭐 어설프게 좀 고시 공부를 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이거예요. 공부라는 게 이런 게 뭐가냐면 이 구급 공무원 시험은 제가 볼 때 솔직히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단점은 뭐죠?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한다는 겁니다. 시행착오를. 그래서 학원 강의 또는 인강 강의가 여러분들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시간을 제가 볼 때 거의 10분의 1로 줄여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시험은요. 저도 이제 학생을 이제 사회가 이제 공무원에 들어오면 제가 처음 들어서 이제 3년째 돼가고 있는데 학생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무조건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무조건 빨리 합격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 광주라는 지역에 제가 수업을 제가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계상 인터넷 강의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 뭐 방학 같은 때 이용해서 좀 단기적으로 올라오셔서 강의 들으시는 것 방법이고 인강이 현장 강의를 찍기 때문에 절대 유불리가 없어요. 대신 인강의 단점은 이제 여러분이 마음을 독하게 여러분 고등학교 때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인강 켜놓고 있으면 부모님 다 공부하는 줄 아시죠? 하지만 자판 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판을 칠 일이 없는데 결국 자기가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전략 세워서 공부하실 때 그 학원 강사 또는 학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 학교 은사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저도 뭐 학생들 가르쳐 느낀 게 뭐냐면 제 그 모토가 이건데요. 이런 겁니다. 저는 아직도 지금 제가 광고 나갈 때 제가 항상 이 모토를 써요. 수능에서 어떤 걸 쓰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한 선생이 한 학생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그런 거 믿으시고요. 여러분들 잘 맞는 학원 또는 잘 맞는 인강 또는 그리고 물론 윌비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잘 맞는 선생님들 선택하셔가지고 쭉 하시면 분명히 단기간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일단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줄이고요. 나중에 혹시 뭐 인터넷 강의나 또는 현장에서 만나게 되면 꼭 인사해 주시고요. 저도 항상 적극적으로 그러고 반갑게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